올바른 모유 수유는요,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쭈쭈맘마 김보경입니다. 오늘은 젖을 올바르게 물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을 얕게 물거나 잘못 물리게 되면 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젖을 잘 물리는 방법과 또 잘못 물렸을 때, 유두동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젖을 깊게 물렸는데도 유두에 자꾸 상처가 나고 젖이 시원하게 빠지지 않는다면 아기 구강 구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설소대 단축중이라고 해서 우리 혀 밑에 얇은 막이 있거든요. 네, 얇은 그 막이 혀 운동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혀가 앞뒤로 또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설소대가 짧은 아이들은 그 혀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수유 곤란이 있고 또 언어 곤란이 나중에 이제 생기는 아이들도 종종 있지요. 그런데 신생아 때 이제 아이가 수유 곤란이 있다면 바로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소대가 짧다고 다 커팅을 하지는 않지만 수유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엄마 젖이 잘 빠지지 않고 또 아기가 배고픔을 시원하게 못 먹어서 자주 느끼고 또 엄마 유두에 자꾸 상처가 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아과를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아과에서 다 커팅을 하지는 않고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설소대 커팅 전문으로 하는 소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젖 물리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기가 일단은 엄마 자세와 아기 자세가 일단 편안해야 됩니다. 아기 배와 엄마 가슴이 서로 배가 맞닿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신생아기 때는 아기가 목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교차혈암 자세로 물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일 쪽에 가슴을 C자나 L자로 잡고 아기 목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엄지, 검지로 해서 여기 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서 나머지 손은 여기 뒷목을 등을 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이시는 건데요. 자,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으로 되게 물리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세 기억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아기 턱이 유방에 먼저 닿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두고 여기가 이제 유륜이죠. 근데 아기가 물어야 될 때가 어디죠? 그렇죠. 여기 유륜을 아기가 물어야죠. 그래서 여기 유두만 물었을 때, 얕게 물렸을 때 이제 유두 동통이 생기면서 유두에 상처가 나는 거죠. 유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보통 아이들이 입을 오 벌렸을 때 요 유두를 입에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대는 엄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면 아기가 젖꼭지만 물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코에다가 유두를 라인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이세요? 자, 코에다가 유두를 이렇게 라인업을 해줘서 아기가 코의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제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리 있는 데를 머리를 약간 여기 제껴주고 여기 엄지랑 검지는 여기 귀 뒤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코에다가 라인업을 한 상태에서 아기가 하품할 때까지 크게 입을 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수유는요. 엄마 리드가 아닌 아기가 리드하는 대로 아기 주도형으로 하셔야지 올바른 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입에다 이렇게 젖을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아기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엄마들은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하품하듯이 아이가 입을 크게 벌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코에다가 젖을 짜서 라인업을 해줘서 인중과 코를 향하게 하고요. 유두가 인중과 코를 향하게 한 다음에 머리는 약간 뒤로 제껴준 다음에 아기가 하품하듯이 크게 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기가 입을 제일 크게 하하고 크게 벌렸을 때 아랫입술과 턱이 먼저 닿게 이렇게 해서 아기를 이렇게 가볍게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유를 하셔야지 깊게 물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 입 구강에다가 그냥 유두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유두만 물기 때문에 유두 동통이 생기고 균열이 생깁니다. 포인트는요. 혀가 바깥으로, 잇몸 바깥으로 낼름낼름 나오죠. 그래서 나올 때 혀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엄마 유두를 혀 위에다가 올려놓으셔야지, 가끔 이제, 엄마들 하시는 거, 수유하시는 거 보면 아기가 이제 혀를 막, 오느라고 올려버리잖아요. 그 혀를 올렸을 때 그 혀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기가 먹지를 못해요. 설소돼 있는데 걸려서. 그래서 항상 혀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혀 위에다가 젖꼭지를 놓아야 된다는 거. 인공 젖꼭지를 물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 아기가 턱턱턱 소리가 나서 잘 무유나 분유가 이동되지 않는 분들 보면은 이 젖꼭지 위치가 잘못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젖꼭지 위치는 혀 위에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턱과 그 혀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모유가 이제, 진공 상태가 되면 이제 빨려 들어가서 이제 아이가 수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젖을 모았다가 이제 꿀떡 이렇게 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기가, 젖을 빨 때 숨을 쉰다는 거죠. 그리고 꿀떡 넘길 때는 후두개가 닫혀서 이제 아기가 숨을 쉬지 않죠. 그래서 코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코가 유방에 눌려 있거나 그러면 아기가 빨 때 숨을 쉰다 그랬으니까 그 숨을 잘 못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유하기 전에 아기가 코딱지가 있거나 이물감이 좀 있는 아이들은 코에다가 이제 그 식염수를 한두 방울 집어넣든지 아니면 엄마 그 모유를 한두 방울 좀 집어넣어서 좀 뿌른 다음에 코가 좀 편안해지고 재채기를 해서 이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수유를 하시면 아기가 훨씬 젖을 잘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아기가 물어야 될 때가 제가 아까 여기 유륜이라고 했는데 유륜을 물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제 꼭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두 상처가 생기겠죠. 유방의 일부만 이제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혀와 이제 구개가 유두를 압박을 해서 이제 상처가 생기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원인 중에. 그래서 이제 깊게 물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축기 압력이 강한 압력으로 오래 유축을 했을 때도 유두에 크랙이 생겨서 이제 기저부에 있는 크랙이 생겨서 유두 손상이 가게 되죠. 플랜지 크기가 이제 클 때도 플랜지라는 것은 유축기 깔때기에 구멍이거든요. 그 구멍이 유두가 그 터널에 공간을 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터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플랜지 크기의 유축기를 크기가 안 맞는 유축기를 쓰시게 되면 기저부에 크랙이 생겨서 또 수유하는데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그 플랜지 크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카 젖꼭지라는 실리콘 젖꼭지가 있어요. 하카. 유두 크랙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 분들은 또 유축기로 자극을 하시게 되면 또 더욱더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여기 이제 사출 반사가 있어서 젖이 흘러나오면 그런 하카 젖꼭지를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네가티브 프레셔 음압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대면은 그냥 뭐 위축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젖이 이제 뚝뚝뚝 떨어져서 이제 고이는 거죠.
자, 유두 동통이 생겼을 때, 열상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그 모유수유 전문가들은 유두 그 클렉에 흐르는 유즙을 수유하고 나서 흐르는 유즙을 이렇게 유두에다가 아니면 유른 기저부 클렉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라고 합니다. 단, 손 위생을 깨끗이 선행이 돼야겠죠? 여기 흐르는 젖을 여기 모유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줘서 드라이를 시키는 거죠. 자, 젖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천연 항생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락토페린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그 크랙이 있는 부분을 힐링 시켜주는 거죠. 자, 젤 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젤 패드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그 여기 사용하는 방법은 뒤집어서 젖을 짜서 이렇게 묻혀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쪽 부분이 애기 코가 닿는 부분이죠. 자, 요런 데다가 애기 코가 닿으면 여기가 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살냄새를 막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런 젤패드 이용할 수 있고요. 유두 보호기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요거는 유방 보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수유 다 하고 여기 분리돼서 이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통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드라이를 시킬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되면 유방 아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젖이 흐르겠죠.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이 구멍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착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방 보호기를 착용하면 여기 손상된 유두가 옷에 쓸리지 않게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감염과 유선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부드럽게 이제 유두를 이제 잘 씻은 다음에 드라이를 잘 시켜서 이제 건조를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임신성 당뇨라든가 당뇨가 있으신 그 산모분들은 유두 균열이 생기면 유선염이 잘 발생됩니다. 그래서 유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깊게 젖을 잘 물리시도록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된 라놀린 크림만 여기 유두에 바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기가 먹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방 크랙이 있을 때, 유두 크랙이 있을 때는 흐르는 자신의 모유를 바르거나 아니면 정제된 라놀린 크림만 바를 수 있다 고 말씀드리고요. 비판텐이나 이런 연고들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모유 수유 전문가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며칠 내로 이런 방법을 흐르는 유즙을 바르거나 그 라놀린 크림을 바르면 유두가 좋아지는데, 정 상처가 낫지 않고 이제 여기 클렉이 이제 심해지면은요, 병원을 내원하셔서 하이드로콜티졸이라는 연고를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거즈 수건을 통해서 도넛 모양을 만들어서 그 유두가 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시연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흐르는 유즙이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에 흡수가 되고 또 옷에 쓸리지 않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링으로 끼워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